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청와대가 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하고 이렇게 회담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통합당이 거절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다 대서특필했습니다. 물론 저도 미래통합당이 거절한 줄 알았습니다.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담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대요. 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여야 대표가 참석한 회담을 21일 날 열자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제안을 받아놓고 거부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거든요. 근데 이 통합당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도 없고 대화마저 그렇게 강제로 하자, 강매하냐 하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회담 의제를 논의도 한 적도 없고 공식 제안이나 뭐 이런 것을 하자, 진실 공방을 벌이자, 뭐 이런 지금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 공방을 벌이자. 자, 좋다. 누가 언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초대했느냐? 공식적으로 회담하자고 했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아 놓고 마치 야당이 회담을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게끔 하는 그 고도의 술책은 뭐냐? 이런 형식입니다. 결국 이건 실무자들끼리 회담이 있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서류라든가 내지는 공식적인 전통을 통해서 회담이 성사되고 일정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실무진들이 의제를 갖다가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법인데 이건 막무가내입니다. 이건 176석이 그냥 입법을 하고 그 미래통합당 없이 마음대로 했던 그런 모습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담 무산을 둘러싸고 양측 설명이 평행선입니다.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은 뭐라고 그러냐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표회담 제안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통합당이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최재성 씨가 그 수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러 예방하러 온 것은 맞지만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 빈말로 툭 던져놓고 회담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뛰어넘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무 채널에서 무슨 의제를 갖다 서로 교환을 했거나 또 뭐 이런 게 있었느냐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여야 회담을 해봐야 뭐 하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야당에는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호 불신의 그 어떤 그 골만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이 176석이라는 그 거대한 그 숫자를 가진 여당 여기가 불씨를 제공한 거 아닐까요? 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5월달에 청와대에서 여야 협치를 말해놓고 협치는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뭘 협치를 노력을 했습니까? 또 여당이 무슨 협치 노력을 했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도 다 아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원구성은 자기들 혼자 했지 않습니까? 176석. 그 다음에 부동산 입법도 자기들만 똑똑똑똑똑 하고 3, 4일 만에 그냥 후닥닥 해치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수처법도 후속 입법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이런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그 민심 위반이 가속된 뒤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회담을 말로 이렇게 던져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회담을 제안하려면 정중하게 또 그 야당이지만 정중하게
절차에 거쳐서 절차에 맞춰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맞게 그래서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예방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야당 대표를 갖다 예방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회담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게 어떻게 회담 제안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인사는 인사고 예방은 예방이고 정상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어떤 그 일종의 그 예의죠. 기초적인 예의에 대한 어떤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가 없었다. 공식적인 어떤 제안이 확실하게 없었다. 그래놓고 뒤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회담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절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의 야당이 거절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 만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문 대통령하고 여야 회담 대표 회담 이거는 이제 지금 급한 게 코로나죠. 코로나 또 경제 극복 부동산 이런 걸 협력 돌파구를 여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지만은 회담 제안을 놓고 이런 식의 낯뜨거운 공방 아예 그냥 회담하기도 전에 우린 가서 회담 제안했는데 야당이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돼서는 설령에 회담이 열려도 대통령과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뭐 정상회담이니 뭐니 열린다 하더라도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여야 영수회담이 열려도 말이죠. 여야 영수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회담 개최를 진짜 원한다면 야당을 국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전제에서라야 통합당도 청와대 회담을 굳이 마다하면은 국민들한테 통합당이 거절한 걸로 인식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와대가 회담 개최를 진짜로 원한다면은 야당을 국정의 그 진정한 동반자로 원한다면 또 인정한다면 그러한 자세 좀 젠틀하고 스마트한 자세를 청와대가 먼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있지 않느냐.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의전적 절차라든가 또는 회담 내용이라든가 정무라든가 정무적 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과 만나서 야당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협의를 하고 물밑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의안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회담에 임하는 어떤 기초적인 단계를 갖다가 밟아 놓고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통합당은 그런 예를 갖추면 할 자세가 100%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는 지금 벌써 이런 제안부터 소위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정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야당이 거절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애초부터 진정한 협치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단 말이죠. 지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을 정도니 도대체가 회담 진실공방 벌여본 적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서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자꾸 기록을 깹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권을 잡았으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야당을 갖다 감싸고 하는 그것이 정치 아니냐. 민주주의 의회제도의 기본적인 그 정치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176석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정권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질주하고 폭주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야당에게는 좀 예의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더 부여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청와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툭 와가지고 야당 대표한테 와가지고 저 회담 한번 대통령하고 하셔야죠 하고 던져놓고 간 것이 그게 바로 대통령하고 여야 회담 그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정식으로 회담이라는 의제가 나오고 또 서로 교환하고 통보하고 서로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만나가지고 의견 조율하고 원래 그런 건 기본적인 조그만 데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국가 대통령 국가 원수하고 그다음에 야당 당수하고 같이 만나는 그러한 공식적인 국민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최재성 정무수석은 초반부터 삐걱한 겁니다. 유능한 정무수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옛날에 그 김윤환 씨라든가 이 정무수석 하신 분들이 그 꼬여가는 그 여야 관계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단초를 만들어내고 창조를 해내고 했던 것.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옛날에 상황보다 청와대가 더 권위적인 것 같아요. 더 권위적이고,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군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좀 청와대가 문턱을 낮추고 스스로가 좀 이 권위를 갖다가 스스로가 조용히 만들어내는 그러한 청와대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자, 문재인 대통령 3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위 곤두박질했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 잘 스스로는 인식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 통합당이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국민들은 통합당을 위로 올려놓고 민주당을 밑으로 확 내려버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오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권이 오만하고 굉장히 국민들 마음에서 민심이 떠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중자애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어야지 무슨 꼼수로 뭘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엎어 씌우겠다는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지금 민주당이 많은 것을 지금 스스로가 양보할 생각, 스스로가 양보가 아니고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할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바탕을 지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쇠고리가 됩니다. 무슨 열쇠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열쇠고리. 말은 참 잘해요. 최재성 씨는 정무수석 되자마자 소통이 아니고 대통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말은 참 좋습니다. 대통과고사하고 소통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들은 청와대하고 여야 회담 이런 하는 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군요. 한마디로 야당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급한 쪽은 청와대하고 민주당입니다. 내일 모레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 배. 정치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있는데 그 물은 국민이다 이거야. 민심의 흐름이 요동치면 배는 엎어진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분이 뭐 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서 옳은 말을 갖다가 한 것을 민주당이 그건 캐치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보다 앞지른 모양입니다. 대세론을 유지하던 이낙연이 완전히 꼬꾸라졌으면 말이죠. 이낙연은 또 그랬대요. 김원웅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참 그분은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고서 총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인식을 그런 김원웅에 찬성하는 인식을 가지고 파묘 인식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하고 또 당대표에 나오고 또 앞으로 대권을 잡으려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군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